네, 바로 타격 3관왕에 이어서 2012년 프로야구 MVP가 된 박병호 선수가 바로 오늘 와이초대석 주인공입니다. 네, 박병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유니폼이 아니라 좀 정장 참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 네. 시즌 때보다 더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에 연말 시상식에 많이 참석해서 저도 정장 입을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정말 많이 입었고요. 운동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2012 MVP가 됐잖아요.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은 제가 지금까지 야구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말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아요. 남들도 그리고 저도 기대도 안 했던 성적이 나왔고 그리고 MVP라는 큰 상도 받게 되었는데 정말로 모든 게 행복했고 정말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 각종 시상식에 불려간 만큼 그 상금 또한 굉장히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렇죠. 저희 집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큰 게 뭘 사고 그러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상 받으면서 이제 아버지 차를 바꿔드린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차가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 했고 나머지들은 크게 저희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효자노릇 톡톡히 하셨는데요. 네. 박병호 선수 이 지난 시즌에 30홈런 100타점 기록에 이어서 또 그 호타 준족이라고 불리는 20-20 클럽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입성을 하게 됐잖아요. 네. 2012년 박병호 선수에게 있어서 그 한 시즌은 어떤 해였나요? 제가 성적은 좋았지만 첫 번째로 꼽은 게 정경기 출장이었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9년차가 됐고 작년에 8년차인데도 불구하고 100경기 이상 뛰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은 게 정경기 출장이었는데 일단은 정경기를 뛰면서 새로운 야구를 좀 배운 것 같고 제가 안 해본 플레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경기를 그만큼 제가 뛰고 또 소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 야구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승승장구하는 한 해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 계약을 할 때 연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약 255%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예전에 이제 기아에 있는 김상현 선수를 잣대서 이제 비교한다고 구단에서도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좀 더 높았고 그리고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기분 좋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그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떠셨어요? 아니요, 부담감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제 구단 관계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한테 바라는 게 정경기를 목표로 해서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앞으로 이 팀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고 중심 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팀에 대한 책임감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수들도 견제가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제 뒤에 이제 강정호 선수가 워낙 잘 쳤기 때문에 저랑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강정호 선수가 잘 치고 있기 때문에 저랑도 어렵긴 하겠지만 승부도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만큼 제가 더 복잡하게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볼넷을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나쁜 볼에 잘 안 속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난 시즌에 있어서 가장 좀 상대하기 어려웠던, 좀 까다로웠던 투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SK 최정 선수가 나오게 되면 자신의 부지를 다 읽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박병호 선수는 혹시 그런 선수 있었나요?
뭐 류현진 선수가 까다롭긴 했지만 지금은 네, 미국에 가서 네. 네, 그런 거는 좀 편해졌는데 뭐 다른 팀 선수 꼽자고 하면은 뭐 두산의 노경은 선수도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어떤 투수를 꼽다기보다는 포크볼 구종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은 좀 상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또 대처를 해야 되니까 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류현진 선수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와 거대 계약을 좀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부럽진 않으셨어요? 먼저 류현진 선수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수였는데 또 류현진 선수의 같은 야구 선수지만 팬으로서 정말 축하해줄 일이고 부러운 거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잘했으면 저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근데 크게 부럽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고요. 단지 류현진 선수가 일단 미국으로 가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 타자들 대부분이 류현진 선수가 미국 간 거를 축하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까다로웠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그럼 박병호 선수,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 좀 더 큰 무대에서 이렇게 좀 활약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런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은 가져본 적 없으세요? 제가 풀타임 뛴 게 작년이 처음이고, 뭐, 저희가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은 뭐 7년 있어야 되고, 뭐 FA 규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현실성을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해 잘한 것 같다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와 내년 더 잘하면은 그런 큰 꿈이 생길 것 같습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말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2년차 징크스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프로 9년 차지만 제가 풀타임을 뛴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고, 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넥센이어로즈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후반기에 많은 경기를 나갔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얻을 만한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작년에 좋은 성적이 났고, 그래서 저는 올해가 3년 차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없고, 작년에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패턴으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박병호 선수는 어떻게 야구를 좀 접하게 됐는지도 참 궁금해요. 몇 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야구 야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전단지를 하나 가지고 오셨더니 야구부원 모집 이렇게 전단지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야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먼저 어머니께서 저한테 권유를 하셨고,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저는 재미있게 그냥 야구장 나가서 볼보이 노릇을 하면서 네, 그렇게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렸을 적부터 이 체격 조건이 조금 남달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권유를 하신 건가요? 체격 조건은 또래와 뭐 별다른 그런 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라 정책이 뭐 꿈나무 육성 그런 정책도 있었고, 제가 좀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어머니가 부지런하고 하니까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박병호 선수 이제 프로 9년 차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는 4연타석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주목을 받았다가 LG 입단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 LG에서는 조금 성적이 좋지 않았다가 네. 넥센 히어로즈에 옮긴 다음부터 또 승승장구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원동력 어디에 있을까요? 뭐죠? LG 시절에는 제가 이겨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너무 약했고요. 그리고 주위 환경이나 그런 거를 제가 이겨내지 못해서 항상 안 좋은 얽매인 삶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제가 새로 다시 야구한다는 느낌을 받은 게 정말 통산 1할 타자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넥센 히어로즈로 와서 인사를 했을 때 정말 저를 FA 선수 영입한 것처럼, 네.
일단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들 많이 반겨주셨군요. 네, 굉장히 반겨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다시 마음을 먹고 정말 누군가 나를 굉장히 믿어준다는 그런 큰 힘 안에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성적도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노력 안 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이군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분명히 지치고 좀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네. 그때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도움을 받다 보니까 제가 나태해지지 않았고 좀 더 그 안에서 뭔가 더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게 트레이드로 인해서 그런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병호 선수가 이 야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상무를 제대하고 2010년에 다시 LG에 복귀해서 이제 시즌을 맞이할 때였어요. 상무했을 때 제가 2년 동안 마음가짐한 게 그 전에 너무 잘 못했을 때 잠도 못 자고 이런 생활이 많아서 그렇게 후회한 행동을 하지 말자. 잘 못해도 금방 잊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네.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제가 다짐했던 그런 게 다 깨지면서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됐고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선수들이 이야기하기를 박병호 선수는 생각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어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조금 예민한 편이죠. 네. 네,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요. 야구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는데 잘 못했을 때 그런 좀 나쁜 생각에 좀 깊게 가져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힘든 시기를 가장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부모님이죠.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도 정말 부모님한테 아들로서 못하는 것 같고 네. 부모님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야구를 안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구를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 전화를 드렸을 때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굉장히 안쓰러워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럴 것 같으면은 너가 하는 일이니까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막상 부모님도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다시 정말 열심히 하겠다. 네,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들에 대한 믿음이 또 지금의 박병호 선수를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박병호 선수 지난 시즌에 그래도 아쉬웠던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각종 시상식을 휩쓸다시피 했지만 또 그때마다 야구계에는 큰 이슈들이 나와서 묻히곤 했어요.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몇 시간 만에 바로 기사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제 운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게 바로 이번 시즌 한 번 더 그런 이런 시상식을 휩쓸라는 의미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또 그리고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참여를 못하게 됐잖아요. 네. 굉장히 참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제가 뽑힐 확률이 제 생각으로는 한 20%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 뽑힌 선수들 세 분은 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분이고 그리고 뭐 정말 쟁쟁한 선배들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해 잘했다고 뽑힐 확률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막상 안 뽑혔을 때 큰 아쉬움보다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제가 야구하면서 국가대표 후보에도 이름도 올라보고 그래서 더 큰 꿈을 나중에는 국가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됐다는 게 괜찮아요 저는. 네.
그러면 박병호 선수를 뭐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가는 새 선수들에게 직접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국제대회 경험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저는 올해 시즌에 들어가서 이제 같은 1루수니까 이승엽 선배와 김태균 선배를 자주 만나게 돼서 네.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세계 야구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테니까 잘 다녀와서 이렇게 저에게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에 이승엽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승엽 선수가 나는 이 박병호 선수의 스윙이 부럽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네. 와일드한 스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제가 먼저 저는 선배님의 부드러운 스윙을 배우고 싶습니다 했는데 선배님은 아니다 너는 그렇게 치면 안 되고 난 너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휘두르고 싶다. 신기했죠. 네. 이승엽 선배랑 뭐 대화하고 이승엽 선배가 저를 알아봐 주는 것도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시아 홈런왕께서 저에게 큰 자신감을 얹어준 거잖아요. 너는 이 길로 가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했고 한편으로 더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NC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만큼 일정 관리나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9개 구단 선수들이 모두 겪어야 될 일인데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물론 타자 입장에서는 세 경기를 쉬고 경기를 했을 때 이제 밸런스나 그런 게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겪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경기가 없을 때 경기를 하는 것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만 신경 쓸 생각입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전지훈련 떠나게 되잖아요. 네. 올 시즌, 2013 시즌 이 박병호 선수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제가 몸쪽 공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롯데로 가신 박흥식 코치님과 많이 했는데 그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몸쪽 공에 대한 보완점을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타격에서 제가 밸런스가 무너진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삼성의 박성민 선수처럼 발레리노 스윙도 해보고 했는데 팀에서 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4번 타자다운 모습을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에 타격 밸런스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약점을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완하면 진짜 버퍼, 이제 강타자가 우선 타자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마찬가지로 투수도 괴롭힐 테니까 네, 누가 이기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 2의 박병호 선수를 꿈꾸고 있는 선수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요새 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좌절을 많이 겪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도 네. 참 많은데 이 박병호 선수 보면서 느끼는 점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야구 쪽으로 보면은 지금 2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2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운동도 게을리 하게 되고 처음에 가졌던 목표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뭐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도 많은데 저도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은데 저는 트레이드로 인한 기회가 받았고 항상 자기가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충분히 반전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모두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살으면은 언젠가는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야구 선수로서는 10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네. 이 가정에서는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도 제가 50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0점을 얼마만큼 제가 채워야 되는가 그게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집에서는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맨날 하지 좀 진짜 행동으로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그럼 직접 한번 보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맨날 나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정말 힘들어해서 말로만 하는 남편인데 정말 2013년도 새해부터는 내가 정말 집에서도 좀 자상하고 잘 챙겨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따뜻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조금은 늦었지만 팬들에게 새해 인사 드릴게요. 2013년도가 밝았습니다. 모두 하시는 일 잘 돼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700만 관중을 돌파해서 정말 우리 야구 선수들이 기분 좋게 야구를 했어요. 올해는 700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중분들이 야구장을 찾아주셔서 저희 야구 선수들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재밌는 야구를 해서 희망이 될 수 있게 모험 보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내년 시즌 넥센 히어로즈뿐만 아니라 박병호 선수 더욱더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벼락부자도 벼락스타도 아닙니다. 이 만년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군에서 보낸 시간이 7년인데요. 어쩌면 그 최고 선수의 자리에 올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병호 선수의 2013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자, 2012년 MVP 박병호 선수와 함께한 오늘 Y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